자, 윤리 있죠. 이 윤리 문제가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 한 문제씩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복지에서도 주워 먹을 수 있는 이 문제다라고 해요.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문을 읽어보면 안 어려워요. 지문을 읽어도 안 어렵기 때문에 맞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고지된 동의예요. 사전 고지예요. 사전 고지. 쉽게 뭐냐면 야, 너 지금 내가 너 조사할 거야 라고 하는데 조사를 말없이 조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간 사찰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국가가 민간 사찰한다 라고 하는 것들 어때요? 어떤 개인을 뒷조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뒷조사하는데 말을 할까요? 안 해요. 뒷조사하는데 말을 하고 뒷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이런 것들처럼 고지된 동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건데 너 이거 할 거야. 알았지? 허락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지된 동의, 사전 고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꼭 해야 돼요. 꼭 하지 않으면 윤리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신청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실험 설계 참여자로 선정한다. 안 되죠. 자발적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안 돼요. 자발적 동의가 아니라 동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제가 이런 조사를 할 건데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동의해 주세요. 동의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X죠. 자, 조사 참여에 대한 개별 동의서를 사전에 받았다. 그렇죠. 조사하기 전에 동의서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의 조사로 연구자의 윤리위원회 허가 없이 정신병원에 위장 입원한다. 안 돼요. 왜? 윤리위원회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윤리위원회. 그러니까 저도 이 논문을 이렇게 해서 논문을 할 때 이 윤리위원회가 논문을 쓸 때 박사 논문 쓸 때 이 윤리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근데 윤리위원회가 열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윤리 허가를 안 받으면 이게 이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뭐 좋고 나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채택 자체가 안 되는데 이런 것처럼 윤리위원회 이런 것들 꼭 허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허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판단 능력이 현저히 상실된 조사 대상자의 경우 우리 쉽게 생각하면 어린아이들 아니면 정신지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었다. 그렇죠. 우리 보면 미성년자들에게 뭘 받아요? 부모 동의서 받잖아요. 야, 너네는 왜 그래? 미성년자는 아직까지 성년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고 이런 것이 어렵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누구요? 후견인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우리 친권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친권자, 후견인 이런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장애인 대상으로 한 연구 대상과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그렇죠.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설문 응답자의 선정 과정을 통보해왔다. 그렇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통보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 않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문을 할 때도 이게 어떤 이유로 조사가 됐고 하는 걸 알려줘야죠. 그래서 저 이 발목 수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월 명절 끝나고 설 끝나고 다시 재수술 들어가거든요.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그거 들어간 것처럼 들어갈 때 이거 이렇게 할 거고 이거 수술 2번 해야 되는 거고 뭐 이거 다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선정 과정을 할 때 저도 그거 보고 임상실험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임상실험에 들어가면 뭐냐? 너 이거 하면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지만 이거 보험을 받지 못하는 신약 투여가 될 것이고 이 신약 투여가 연골 재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이익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사할 때 MRI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일체 모 기업에서 다 부담하는 거니까 하실 겁니까? 이런 혜택들이 있어요. 라고 저 다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조사에 참여하면 얻게 된 이익을 조사대행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 아니요. 알려야 됩니다. 미리 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조사 참여에 따를 위험과 더불어 혜택도 고지되어야 된다. 그렇죠. 위험도 얘기를 해줬어요. 뭔 위험을 해줬냐. 근데 위험은 없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수술 자체가 어차피 하는 수술인데 거기에 약을 투여하냐 안 하냐 그 차이라고 했었거든요. 어차피 내가 수술하는 건데 똑같은 방법을 하는데 약 투여냐 아니냐 그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위험이라든지 혜택 이런 거 모두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조사 과정 중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뭐라고 했냐면 수술하고 나서 뭐 상태가 안 좋고 하면 이게 조사 중단한다고 언제든지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제발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처럼 이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중단하려면 중단해도 되는데 끝까지 하는 것이 아마 좀 좋을 거다. 이렇게 하다가 그만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마 끝까지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가 결과의 활용 계획들 통보합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발목 연골 재생하는 그런 약들을 만들 것이고 무엇을 할 겁니다라고 이제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우 사전에 연구 참여자의 연구 목적을 밝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윤리위원회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윤리위원회에 허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위장 입원해서 알리지 않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윤리위원회 허가를 받고 정신병원에 위장 입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윤리위원회 허가가 있으니까. 자, 보신 것처럼 윤리위원회 심사 통과한 경우에는 사전 목적을 밝히지 않고도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연구 목적이었죠. 그래서 너 사전 고지였어. 사전 고지. 너에게 이거 있다. 이거 있으니까 할래 안 할래 이런 사전 고지였다면 두 번째는 사생활 보장입니다. 사생활 보장. 익명성과 비밀 보장 엄수예요. 익명성이라든지 비밀 보장이 없으면 안 되겠죠. 자, 첫 번째, 교수가 보는 앞에서 학생들의 이 수업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한다. 될까요? 안 돼요. 눈치 보이잖아요. 이름 쓰래. 그 설문을 하는데 거기다 이름 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게 해야 되겠죠. 그냥 안 좋은데도 좋게. 왜? 나중에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해요? 학점 안 주면 어떡해? 이런 것들처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할 때는 본 앞에서도 하면 안 되고요. 익명성이라든지 비밀 보장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 자, 두 번째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은 재건한 후에 공개를 제공해야 돼요. 왜요? A가 이렇게 했더라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 신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했더니 신고자는 다 오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코지 당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항목을 그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끔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가 조사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 내용 유지에 대한 다른 문제이다. 비밀 유지는 다른 문제이다. 익명성과 조사 내용의 비밀 유지는 다른 문제이다. 그렇죠. 조사 익명성은 익명성대로, 조사 비밀 유지는 비밀 유지대로 해줘야 돼요. 한 가지만 해주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야, 익명성 해줬으니까 비밀 보장 안 해도 되지. 이게 아니라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익명성도 해줘야 되고 비밀 유지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익명성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너 조사를 했는데 익명성 이게 얘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이름만 바꿉니다. 가명을 쓴다든지 이름만 바꿔놓고 오픈해버려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밀 유지를 해야겠죠. 그 내용들 이름이라든지 몰랐는데 봤더니 이래요. 그 내용을 봤더니 인천 어디에 살고 얘가 무슨 아파트 산다. 몇 동 몇 호에 산다. 에이 나네. 알 수 있겠죠. 비밀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야, 네 이름 안 썼다니까? 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익명성과 비밀 유지는 다른 문제로 모두 다 엄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복지사인 연구자가 연구 참여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를 알게 된 경우 비밀보장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아니죠. 왜요? 비밀보장보다 우리 실천론에서 배웠죠. 생명보호 원칙이 더 중요하죠. 생평자체 3사진 하잖아요. 생명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생명보호를 해야 되겠지 비밀보장 원칙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아동 대상 연구에서 보호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죠. 왜요? 아동은 미성년이죠. 그러니까 부모라든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우리 이제 친권자라든지 이거 다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호자에게 받아야 됩니다.
자, 2번. 연구 결과의 분석과 보고 단계에서도 연구 윤리가 준수되어야 된다. 자, 결과라든지 이런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연구 윤리 준수되어야 돼. 이 연구 윤리는 죽을 때 끝날 때까지 다 윤리가 준수되어야 돼요. 자, 조사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윤리가 준수됐어요. 그래서 익명성이라든지 비밀 보장이 됐는데 결과에선 비밀 보장, 야, 홍길동은 이렇더라 라고 얘기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과의 분석, 보고 단계 모두 연구 윤리가 준수되어야 된다. 3번, 기관의 생명윤리의 심사를 통과한 경우 사전에 연구 참여자에 대한 연구 목적을 바뀌지 않을 수 있다.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 사회복지사인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비밀보장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자, 정답은 4번이죠. 아니죠.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생명보호의 원칙이 우선이기 때문에 비밀보장 원칙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보장보다 생명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비밀보장을 지키지 않고 뭐부터 해야 돼요? 신고부터 해야 돼요. 아동학대 신고부터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복지사인 연구자가 아동학대를 알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윤리위원회의 기본 원칙이다. 그렇죠. 자발적 참여예요. 그래서 네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만 제공해주면 선택은 조사자가, 그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참여자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비밀보장을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호가 더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 이 연구 윤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조사로 옳은 것은, 자, 1번. 연구 참여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연구자의 신분을 숨기고 자료를 수집한다. 아니죠.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알려주고, 신분을 숨기고 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고 내가 이런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알리고 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 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해 연구 참여자의 신분을 다른 연구기관에 동의 없이 공개하였다. 안 되죠. 왜 내 동의 없이 내 자료를 팔아요?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공개하면 안 됩니다. 자,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구 참여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익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알려야죠.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익이나 혜택 알려야 되고 손해볼 수 있는 것들, 만약에 손해가 날 수도 있잖아요. 손해볼 수 있는 것들 다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구 참여 여부를 성적 평가와 연계하여 연구 참여를 참여 동의를 높였다. 야, 너 이번에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성적이 훨씬 더 많이 나갈 거야. 그러니 참여해라 라고 얘기한 거죠. 아니죠. 자발적 참여가 아니잖아요. 이건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5번,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통을 미리 알리지 않고 사전 동의를 구하였다. 자, 사전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자에게 연구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고통을 미리 알리고 사전 동의를 구하였다. 맞죠? 야, 이게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시고 하세요. 우리 보통 보면은 수술할 때 이런 거잖아요. 저 수술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반신 마취했거든요. 많이 얘기하대요. 하반신 마취를 했기 때문에 하반신이 안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동의하시겠습니까? 그 동의서 있었거든요. 왜 하반신이 안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했더니 아니라고. 그냥 이거는 혹시나 모를 그런 것들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또 무섭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처럼 잘못될 수 있는 내용들도 미리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옳은 거니까. 자, 숨기고 수집하면 안 되죠. 다른데 동의 없이 보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알리지 않는 거 안 돼요. 알려줘야 돼요. 성적 평가 연계하면 안 됩니다. 자, 조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일반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조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그렇죠. 익명성을 보장해줘야 되겠죠. 2번, 조사 참여를 통해 받을 혜택을 조사 후에 알려줬다. 아니죠. 조사 전에 알려줘야죠.
조사 전에. 야, 네가 하게 되면 이런 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먼저 알려줘야죠. 그래서 후가 아니라 사전에 알려줘야 된다.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와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구했다. 그렇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사 과정 중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된다. 중단할 수 있다는 거 알려줘야 되면서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5번.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렇죠. 이 연구를 이렇게 할 것이고 이 조사를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알려줘야 되겠죠.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조사 참여를 통해 받은 혜택을 조사 후에 알려주면 안 되고 조사 전에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